총선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6인방. 이들의 재산, 병역, 전과, 납세 자료가 쫙 공개됐습니다. 총선 때는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다음 대선 주자들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았지요. 자, 총선 때요. 아주 귀중한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언제요? 총선 때만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까지 등장하면서 더 얽히고 설키고 예측 불가의 지금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총선 때는요,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선거 경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요. 그 모든 국민들에게. 자, 내일은요, 제가 전과 3범 이상 되는 후보들 쫙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오늘은 이번 총선의 키플레이어 6명 거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대부분 대선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다음에.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 각각 딱 비교를 해보시죠.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한번 보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6명 시작하겠습니다. 재산부터 시작을 하지요. 다른 후보들은 모두 출마자이기 때문에 총선 이번에 후보자 등록할 때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 때 출마를 하지 않죠. 그래서 별도로 재산을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면요, 이제 6명을 비교를 할 텐데, 이 원 그래프가 뭐냐면 전체 재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파란색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빚, 채무, 주황색은 예금, 노란색은 주식, 이제 회색이 기타인데요. 보면 파란색 비율들이 조금씩 다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동산 재산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예금이 꽤 많다라고 볼 수 있는 특징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재산 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9억 5,678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 중에 77%가 부동산 재산인데요. 봤더니 서울 도곡동 타워필리스 살죠? 전세입니다. 전세. 그리고 서초동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부인과 공동명의예요. 지분이 5대5.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반인 8억 4천만 원어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고요. 3억 1천만 원짜리.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 3층 상가와 대지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2004년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준 거라고 하네요. 보면 빨간색 채무가 많은데요. 이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이 채무가 그냥 고스란히 빚은 아니고 전세를 주잖아요. 그때 이제 보증금 받아놓은 것들, 이제 어쨌든 그 보증금 돌려줘야 될 것들이니까 채무이기도 하고, 부인 명의로 한 2억 얼마에 또 은행 채무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보면 자동차도 다 공개되거든요. 2013년식 K9 3300cc 자동차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K9.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산은요, 31억 1795만 원. 한동훈 위원장보다 조금 작네요. 보면 부동산 비율이 59.4%, 거의 60%가 부동산 비율인데요. 봤더니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지냈고 경기도지사 지냈고, 그래서 성남 분당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인천 계양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지만 분당 집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의 아파트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둘 다 역시 부인 김혜경 씨와 절반 5대5 공동 소유입니다. 예금이 지금 주황색이 총 7억 1,100만 원인데 보험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생명보험. 그리고 장남 채무가 있고요. 보면 이 재산에는 장남, 차남, 자식들 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채권을 5억 500만 원 갖고 있는 걸로 나오고, 강원도의 콘도 회원권도 4천만 원 회원권을 갖고 있습니다. 차는 2006년식 쌍용 뉴 체어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는요, 총 재산이 22억 9,500만 원입니다. 부동산 비율은 좀 비슷해 보이죠? 네, 55%니까 큰 차이는 없고,
부동산은 어디서 갖고 있느냐? 이거 좀 재밌는 구석이 있는데, 일단 제주도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7억 5천만 원. 원희룡 후보의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지사를 2번 지냈고 제주도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 전세가 있습니다. 둘 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둘 다 부인 소유예요. 부인 강윤영 씨가 이제 정신과 의사잖아요. 근데 둘 다 부인 소유. 그러니까 본인 부동산은 소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계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때 신고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천 계양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는 모습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은 계양에 전세가 있고 요 동작구 전세는 내놓고 이제 그 돈으로 여기 이제 계양에 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제주도에 과수원을 좀 갖고 있는데요. 2억 3,300만 원. 그리고 단독주택이 좀 있는데 요거는 둘 다 모친 소유입니다. 네. 모친이 이제 제주도에 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본인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것까지 모두 다 공개를 했어요. 그 차는 2021년식 기아 K8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네요. 이 차도 배우자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희룡 후보 본인 재산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한번 비교를 쭉 해보실까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는 보시면 파란색이 거의 다네요. 그죠? 파란색이 부동산 비율이 92.3%입니다. 전 재산에. 자, 총 23억 1,538만 원. 부인과 본인, 부부 재산만 지금 고지가 되어 있고요. 자, 부동산 봤더니 서울 종로 내수동에 있는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 13억 6,592만 원. 이낙연 대표가 서울 종로에서 4년 전에 출마해서 황교안 대표랑 이게 붙어서 이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로구 집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요, 서울 종로 평창동에 땅이 있어요. 7억 4천만 원. 과거 기사를 찾아봤더니 과거에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시절에 평창동에 땅을 샀는데 아직 뭔가 짓지를 못해서 계속 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지금 이제 광주에서 출마를 하잖아요. 아까 원희룡 후보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신고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에 또 집을 얻었겠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전남 도지사를 지냈잖아요. 고향도 전남이고요. 그래서 영광에 이런 조그만 크지 않은 답, 임야, 밭 이런 게 갖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공동 소유인데 반반은 아니고요. 본인이 3분의 2를 갖고 있고 부인이 3분의 1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그 차는 2020년식 현대차죠. 그랜저 IG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가장 어리죠. 1985년생이니까요. 부모 재산은 공개를 하지 않고 본인 단독 재산인데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재산이 총 19억 2,735만 원입니다. 신고한 재산이요. 자, 부동산 비율이 59% 정도 되는데, 자, 봤더니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에 출마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노원병에서 3번 출마했는데 3번 다 떨어졌었죠. 상계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사무실도 전세로 갖고 있고요. 여기 이제 주황색이 꽤 많은데 이준석 대표는요. 예금이 한 28%, 한 30% 가까이 비율이 되는데 봤더니 유일하게 가상화폐를 갖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가상화폐 거래하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업비트와 빗썸에서 지금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5억 8,700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고요. 주식도 갖고 있는데 주식은 SO일 주식 1,070주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팔았을 수도 있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동차는 2022년식 아이오닉 5인 거 보니까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총 53억 7,74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동산이 절반이 안 돼요. 6명 중에 유일하게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하의 재산을 하고 있고, 요 주황색이 많은 거 보니까 이제 예금이 많은 거지요. 부동산 재산이 무엇이 있나 봤더니 관악구 봉천동에 전세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서울대 교수를 지냈으니까 관악구 봉천동에 전세가 있고, 대신 방배동에 전에 살던 아파트는
재건축 분양권을 갖고 있더라고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18억 2,100만 원이고요. 자, 이 주황색이 다른 후보들이나 대표들보다 많잖아요. 총 금액이 23억 2,521만 원인데 이 중에 16억 원 정도를 부인 정경심 씨가 갖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에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진 게 정경심 씨 이제 사모펀드 투자 때문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이 예금, 주식 이런 것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도 좀 많은 거고요. 노란색이 증권인데 증권도 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다가 이제 분산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작권 수입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냈다 보니까 저작권 수입이 있고요. 차는 조국 대표 소유로 2대가 있는데 2016년식 QM3 르노죠. 그다음에 아반떼 차 2대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재산 봤고요. 자, 그 재산들 가지고 세금은 잘 냈는가? 납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납 기록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공개는요. 최근 5년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최근 5년만.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5년 내에 장남 소득세를 체납한 게 있는데 액수가 크진 않아요. 24만 4천 원을 체납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장남 소득세. 원희룡 후보 5년 내에 체납 없고요. 이낙연 대표 5년 내에 체납 없고요. 이준석 대표 5년 내에 체납이 있는데 2023년도 재산세를 22만 6천 원. 그것도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체납이 한 번 있었네요. 조국 대표는 5년 내에 체납 없습니다. 자, 병역 살펴볼게요. 병역.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법고시를 붙고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 법무관으로 갔습니다. 공군제 18 전투비행단에서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군대 안 갔죠. 안 간 이유 본인이 이재명의 9분 8이라는 이 책을 썼고 거기에 이제 이 팔을 들여 보이는 모습인데 면제가 된 사유는 골절 후유증. 이재명 대표는 워낙 가난해서 경북 안동에 살다가 성남으로 올라와서 소년공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공장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이렇게 찍혀서 왼쪽 팔이 부러졌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도 군대가 면제됐는데 면제된 이유는 발가락 장애입니다. 우증족, 족지관절, 족지, 강직 2개 이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냐면 발가락이 2개 이상 굽어서 발가락 장애인데 이거는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공개했던 본인의 발가락인데요. 7살 때 원희룡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가 고향이잖아요. 제주도 감귤 농장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밭일을 하다가 줄의 바퀴에 발가락이 끼었대요. 그래서 2개가 부러졌는데 원희룡 후보도 워낙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발가락 장애로 군대가 면제됐습니다. 이낙연 새로미래 대표는 육군 31사단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산업기능요원, 산업체로 간 거죠. 하버드대에서 이제 컴퓨터공학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컴퓨터 IT 회사에 들어가서 브라우저 개발 업무를 했습니다. 자, 조국 대표는 석사 장교로 육군 특수전문요원 소위로 전역을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죠. 전두환 정권 때인데, 그러니까 석사 한 사람은 6개월만 병역을 하면 그냥 끝내주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권력층들 자제가 병역을 가기 싫어하는 자제들을 위한 제도였는데 그걸 이제 조국 대표가 그 제도로 6개월 만에 훈련 6개월 받고 이제 병역을 끝낸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도 했는데 정작 이제 전두환 정권 때 혜택 받다고요. 본인은 제도가 문제지 내가 왜 문제냐라고 이제 맞섰던 그 병역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전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 때 후보들 참 정가가 많다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6명 어떤지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가 없습니다. 네, 없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가 3범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가 4범인데 왜 3범이야? 왜냐면요. 지금 공개하는 건 벌금 100만 원 이상 죄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가 3범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정가는 4범입니다. 이재명 대표 정가 3범 뭐 있었죠?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지금은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2003년 때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했다
요거와 관련해서 벌금 150만 원.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벌금 맞았고요.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이게 이번에요. 내일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음주운전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음주운전 후보자들이요. 그리고 2004년에 공용물건 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인데 이게 뭐냐면 인권 변호사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할 때인데 이때 이제 성남에 시립병원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추진위원회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었는데요. 성남시에서 그 신설 조례가 이제 무산이 되니까 성남시 의원들과 막 몸싸움도 주민들과 이제 벌어지고 약간 시청 유리창 이런 게 손상됐는데 그때 이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 원래는 그런데 정가 사범인데 선거법 위반이 벌금 50만 원짜리 하나 더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건 100만 원 이하니까 이번에 공개가 되지 않은 거고요. 원희룡 후보는 정가가 없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00만 원보다 낮은 거는 좀 두 개가 있는데 제주도지사 시절에 사전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해서 벌금 80만 원 받았고요. 또 뭐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피자 60만 원어치 사줬다 그래서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게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겉으로는 정가가 없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봤더니 이건 78년도에 예비군 통지서가 나왔는데 이거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벌금 3만 원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시절에 임명장 같은 거 이제 막 주면 안 되는데 잘못 줬다고 해서 벌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가가 없고요. 자, 조국 대표는 정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받고 있고 2심까지 실형 나왔지만 이제 자식 입시 비리와 그다음에 청와대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그건 아직 이제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가에 들어가진 않고요. 199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제로 6개월 동안 감옥에 있기도 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었죠. 뭐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남한에서 가장 큰 뭐 조직이라고 했던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라고 불리죠.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거기에 싱크탱크의 강령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 청문회 때 본인은 이 경력을 뭐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보시면 네 정가가 좀 비교가 되죠. 자, 여러분들 비교 잘 하고 계시죠? 마지막이요. 학력과 출마 경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다 해보죠. 뭐 하는 김에. 자, 학력. 한동훈 장관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이재명 대표 중앙대 법대 출신이고요. 원희룡 후보 서울대 법대 출신. 이낙연 대표 서울대 법대 출신. 뭐 이렇게 서울대 법대가 많습니까? 이준석 대표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조국 대표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학 박사 거쳐서 울산대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갔죠. 와, 4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네요. 네. 자, 출마 경력 한동훈 위원장 없죠? 빵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 7번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 이번 지금이 총선 출마예요. 성남시장에서 2번 됐고 도지사 됐고 국회의원 됐고 4번 붙었고 3번 떨어졌습니다. 성남시장 1번 떨어진 적 있고 국회의원 1번 떨어진 적 있고 최근 대선 때 떨어졌고 3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선을 3번 한 거죠.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5번 출마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번째 이번이 출마인데 국회의원 3번, 서울 양천에서 국회의원 3번 했죠. 그리고 제주도지사 재선, 그러니까 5번 붙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선거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 허움제 출마를 하면서 6번 연속 이기는 신화를 이어갈지 아니면 첫 패배를 낳을지 지켜보죠. 이낙연 대표도 6번이나 출마를 했어요. 선거 경력이 있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 봤더니 국회의원을 5번을 하고요. 전남 도지사를 1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마했는데 자, 지금 여론수만 보면 좀 쉽지 않은 광주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3번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죠. 서울 노원에서 지금은 경기 화성에서 출마를 해 있고 조국 대표는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출마를 했죠. 뭐로요? 비례대표로.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죠. 현재 여론조사라면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출마해서 첫 번째 당선이 될 것이 거의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6명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경력, 학력, 출마 경력, 납세, 전과 그리고 재산까지 한번 비교를 쭉 해보면서 또 나는 누구 쪽에 더 마음이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정가 3번 이상인 후보들을 한번 총선 후보자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내 지역구에 정가 후보가 나오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